뭐야 이게? 유머였어? 유머 글이야? 부럽다 일본이. 난 일본이 부러워요. 안 본 게 너무 많잖아. 재밌는 거 그지? 일본인 이말년 시리즈 보면 웃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듯. 이말년 시리즈 보면 일본인이 아마 이러겠죠. 부럽다. 한국인이 부러워. 나폴리탄 괴담. 나폴리탄 몰라요? 나폴리탄이라고 스파게티인데 소스를 요즘에는 잘 나와 있잖아. 피자 소스 이런 거. 근데 옛날에 일본에서 만든 건데 케찹에다 먹는 거야. 유사 스파게티. 일본에는 이게 되게 보급이 많이 돼 있고 좀 많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가 않죠. 왜 나폴리탄인지는 모르겠어. 나폴리 사람들이 먹어서 그런가?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게 맨 먼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무슨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나오는 그 괴담 형식을 따가지고 그런 이제 유사한 방식이 계속 나와가지고 로그라이크 이런 게임처럼 로그 같은 게임 로그라이크 나폴리탄 형식의 어떤 괴담은 나폴리탄 괴담 나폴리탄 라이크. 처음에 이런 게 올라왔대요. 이게 괴담이야. 어느 날 나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밤이 되어 배도 고파졌다. 그런 가운데 한 가게를 찾아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이상한 이름의 가게다.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한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어쩐지 이상하다. 짜다. 이상하게 짜다. 머리가 아프다. 안돼. 그 나폴리탄을 먹으면 너는 더 이상 행인이 아니게 돼버려.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점장.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이번에는 멀쩡해 보인다. 나는 가게를 나온다. 잠시 후 나는 눈치채고 말았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이런 내용의 나폴리탄 괴담이 있어요. 무섭죠? 무섭잖아. 안 무서워? 이거 안 무서우면 안 되죠. 이런 형식이 나폴리탄 괴담이에요. 그냥 툭 하고 하는데 해설도 뭣도 없어. 왜 그런지는 각자 알아서 찾아야 돼요. 자, 이게 뭐가 이상한 걸까요? 같은 부분이 나거든요.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같죠? 나폴리탄이 왔어. 나는 먹어. 근데 맛이 이상해. 그래서 따졌더니 제대로 된 걸 준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게 이번엔 제대로 됐어. 처음에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두 번째는 괜찮았어. 요게 이제 제가 얼핏 본 거는 나폴리탄이라는 게 나폴리 사람이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코리아, 코리안 이런 거 같이 나폴리탄. 사실은 이제 인육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주인은 고객제야. 인육을 먹으러 오는 고객한테만 제공하는 건데 알고 온 게 아니고 모르고 온 손님이었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나폴리탄을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멀쩡한 거야. 근데 나왔는데 맛이 두 개가 다른 걸 보고 아차! 나폴리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봐봐. 한국에서 나폴리탄에 대한 인지도 워낙 낮다 보니 뭐 난무했는데 결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이제 해석도 있다는 거. 아니면은 진짜 이상해. 나폴리탄이 여기다 뭘 탔어. 이상해. 머리가 아파. 안 돼. 그걸 먹으면 네가 더 이상 맨사가 아니게 돼버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 그대로 다시 나왔는데 이젠 이게 멀쩡해 보이는 거야. 이미 이상해져서 내가 이상해져서 이게 멀쩡해 보이는 거야. 첫 번째 해석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라서 두 번째 이미 내가 이상해져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 멀쩡해 보여. 그래서 눈치채고 말았다. 여기는 나폴리탄. 해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뭐 어떤 레스토랑이 또 일본어에서는 도사를 할 때 뭐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뭐 됐나봐. 뭐 마약설도 있대. 접시에 마약이 들어가 있어서 감각이 멀쩡했는데 두 번째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리즈가 있습니다. 나폴리탄 계열 괴담이 있습니다. 로그라이크처럼.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거북 수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남자가 어느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바다거북 수프를 주문했으며 그 남자는 바다거북 수프를 한 수저 먹고는 주방장을 불렀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로 바다거북 수프 맞나요? 예, 틀림없는 바다거북 수프 맞습니다. 남자는 계산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 자살했다. 왜 그랬을까? 뭘까요? 왜 자살했을까요? 이런 스타일이 나폴리탄 괴담 스타일. 너무 맛이 없어서 혀를 박박박 씻다가 나도 모르게 혀를 너무 해가지고 경직돼서 하지만 타살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 자, 이거 왜 그랬을까?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바다거북 수프 이게 맞나요? 예. 뭐라고? 그러면 바다거북 수프가 이게 자기가 원래 먹던 바다거북 수프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동안 다른 바다거북 수프를 먹었어. 그동안 먹은 건 뭐야? 다른 거라는. 뭐 예를 들어 오뚜기 900원짜리 스프였어. 근데 그거를 100만 원 내고 사 먹었어. 비싼 거라고 해서. 근데 왜 자살해? 투자했어. 100억 투자했어. 맛있는데요? 바다거북 수프? 근데 오뚜기 수프였어. 100억 투자해서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죠? 이러면 말이 맞죠?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남자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남자가 탄 배가 조난되었어요. 몇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명보트를 타서 죽음은 면했지만
작은 섬에 표류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식재가 떨어진 일행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했고요.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시체의 살을 먹기 시작했지만 단 한 사람은 이 행위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꼴을 가만둘 수 없었던 다른 사람 중 하나가 이건 바다거북 스프야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남자에게 수프를 먹여서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레스토랑에서 명백하게 맛이 다른 이 진짜 바다거북 스프를 직면하게 된 남자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목숨을 끊었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바다거북 스프인데 인육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1번 바다거북 스프야. 먹을 게 전혀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 인육밖에 없는데 먹었어. 우리는 인육 먹었으니까 너는 그냥 바다거북 먹어. 그래서 먹었는데 다음에 바다거북 스프를 먹었는데 달라. 그럼 뭐라고 생각해? 바로 인육이었구나 그때. 2번 지역별로 맛에 편차가 있나? 다시는 그 바다거북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지역에만 나오는 바다거북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걸 사서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3번 그 바다거북 스프가 그 맛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집에서 사기당해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이건 바다거북 스프가 아닌데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인육 원툴이네. 이게 70년대쯤에 우리나라로 로컬라이징이 됐대. 무인도에 어느 부부가 표류됐습니다. 남편은 일시적으로 시력까지 잃게 됐습니다. 하늘에 나는 갈매기 소리를 듣고 저 갈매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진짜로 갈매기 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갈매기 고기를 먹으면서 열심히 건강을 되찾아서 구조선에 구조됐는데 아내는 얼마 못 가 숨졌습니다. 시력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추억하면서 아내가 해주었던 갈매기 고기를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갈매기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한 점을 베어 물더니 갑자기 피눈물을 흘리며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예능 같잖아. 바다로 뛰어든다는 게, 입수를 하는 게. 뛰어들었는데 아내가 해준 갈매기 고기와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갈매기 고기라고 된 건가? 실제로 갈매기 고기가 아니잖아. 부위잖아. 유래가 그거야? 갈매기가? 빨간 당구공의 비밀 보겠습니다. 나폴리탄 괴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여러분들 원치 않는 거 안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이상하다. 난 재미없는데. 자 이것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최불암 시리즈에 있는 거 아니었나? 옛날에? 어느 한마을에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착실한 모범생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아이가 성적이 차츰차츰 떨어지더니 마침내 꼴찌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성적이 떨어지냐? 빨간 당구공 3개만 구해다 주세요.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건 말씀드릴 순 없고 하여튼 꼭 좀 구해다 주세요. 그럼 성적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빨간 당구공 3개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당구공을 구해준 뒤부터 아들의 성적이 오르더니 다시 1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잘했는데 떨어져서 당구공 3개만 구해다 주면은 자기가 성적 올려놓는다 보니까 진짜 다시 1등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지나 아이는 또 성적이 쭉쭉 떨어지더니 다시 꼴찌가 됐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빨간 당구공 3개만 다시 구해다 주세요. 빨간 당구공. 아버지는 또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궁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구공 3개를 구해다 주었고 다시 아들의 성적은 쑥쑥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다시 또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성적이 점차 떨어지더니 다시 꼴찌로 하락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빨간 당구공 3개 떨어지기 전에 갖다 놔. 몇 번째야? 대충 알아야지. 성적이 중간 정도 되면 알아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또 궁금했지만 참고 당구공을 구해줬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다시 올라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들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함께 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언을 듣던 중 빨간 당구공에 대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죽는 참에 미쳤네. 죽어가고 있는데 야 아들 그거 빨간 당구공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너 그거 성적 어떻게 올렸냐고. 죽어가고 있는데 막 오늘 내일 하는데 궁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 사실은요 빨간 당구공에는 비밀이 있어요. 속닥속닥. 아들은 빨간 당구공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해준 당구공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도 구석으로 가서 자꾸 웃고 자꾸자꾸 생각할수록 웃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종이 인형 같은 느낌 있죠. 이게 요런 괴담의 포인트야. 좀 동화 느낌에다가 좀 그런 느낌.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게 됐습니다.
택시에서도 아버지는 당국의 비밀이 너무 웃겨서 피식거리며 웃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버지가 웃는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꾸 웃다가 한참을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서 또 웃고 또 웃었습니다. 아예 배를 움켜잡고 뒹굴뒹굴 구르며 웃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왜 자꾸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웃기고 또 별로 아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말해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들이 얘기한 빨간 당공 3개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줬습니다. 택시기사는 듣고 한참 운전하다가 한참을 이렇게 생각해보니 너무 웃긴 거였습니다. 택시기사도 기사할 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빨간 당공의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웃긴 거야. 그러니까 웃긴 거였어. 변형돼서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빨간 탁구공이 되기도 하고 회사 사장 아버지가 탁구공 회사까지 인수해가면서 탁구공을 만들어주거나 병원에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겨서 뛰어내리는 한층 더 어려운 하면서 드륵 뭐야 이게? 유머였어? 유머글이야? 나 이게 제일 무서운데 지금? 붉은 세면대 이거 무섭겠다. 어떤 맑은 날의 오후 길을 걷고 있는데 붉은 세면대를 머리에 이고 있는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세면대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었고 남자는 그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어째서 붉은 세면대를 머리에 이고 걷고 있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일본 예능이 왜 죽었는지 알겠네. 어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시내의 한 빌딩을 중개받는다. 빌딩의 설계도면을 받아 방의 구조를 보는데 이상하게 출입구가 없는 방이 하나 있는 것이었다. 의아하게 여긴 업자는 직접 빌딩을 방문한다. 그런데 실제로 빌딩 1층의 한가운데 벽과 기둥이 가로막고 있는 공간이 있는 걸 보고 벽을 허문디 들어가 봤더니 다다미가 깔린 방이고 한가운데 식탁과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지? 이 안에. 근데 사람은 없어. 방이 하나가 있어. 근데 방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막혀있어. 출구도 없고. 여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먹고 사는데 사람은 없어. 왜 없냐면 바다에 뛰어들려고 갔어. 왜 바다에 뛰어드냐?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이 사실은 인육이었어. 갇혀서 그냥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인 줄 알고 그냥 계속 먹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인육이었어. 그러자 벽 폭파시킨 다음에 바다로 달려가서 죽어버렸어. 뛰어들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붉은 세면대 있죠. 안에 보면 뭐 있는 줄 알아요? 김. 물속에 김이 있어요. 사메지마 사건. 이곳 라운지에서 반쯤 전설로 자리 잡은 사메지마에 대한 이야기해보는 공간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HC 활동 연한이 오래된 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메지마 항목을 읽고 나서 ECH 활동에 빠져들었으며 저것을 보았을 당시 느꼈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럽다. 일본이. 난 일본이 부러워요. 안 본 게 너무 많잖아. 재밌는 거, 그지? 지금 입맛이 되게 담백하게 먹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맵고 짠 거 먹을 게 산더미 같이 있잖아. 좀 재밌는 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별론 거 같아. 일본인 이말년 시리즈 보면 웃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듯. 이말년 시리즈 보면 일본인이 아마 이러겠죠. 부럽다. 한국인이 부러워. 나폴리탄 괴담, 호텔 안전 수칙의 진실. 저희 센슈얼 러브 모텔에서는 야간 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행동 수칙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 항목들을 무시하거나 위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모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CCTV를 보다가 302호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방문을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절대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내부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며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에도 안 맞기 때문에 방문 안쪽 손잡이 잠금 장치를 누르고 닫아서 잠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왜 열려 있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열리는 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302호는 열쇠가 없고 마스터키로도 열거나 잠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객실 전화로 2층의 남자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다는 여성의 전화가 걸려온다면 절대 전구를 갈아 끼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한 뒤 데스크 마이크로 모텔 전체 2층 화장실에 긴급 공사가 진행 중이니 다른 층을 이용해달라고 공지하십시오. 참고로 우리 모텔의 남자 화장실은 홀스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 있습니다. 가끔 모텔에서 자살하는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텔도 겪는 일반적인 사건이니 일반 매뉴얼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목매단 여성 시체의 발밑 근처에 디디고 올라갔을 의자나 발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시체에 접근하지 마시고 해당 객실은 이틀 동안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다른 근무자에게도 알리십시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원하는 층이 안 나오고 제자리로 계속 돌아오는 것 같다면 계단 구석으로 가서 구석을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주간 직원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단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 항목을 부정하는 다른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절대 눈여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뱀이 쉿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숨소리도 최대한 내지 마십시오. 엄폐물에 숨거나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최대한 신속히 몸을 낮추십시오. 그 후 청소 직원을 불러 천장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복도에서 점액질의 자취가 발견된다면 즉시 화재 경보를 울려 직원과 이용객들을 전원 대피시키십시오. 인원이 맞는지 체크하고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다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객들에겐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이용객 때문에 화재 감지기가 울렸다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원 체크 시에 비는 인원이 있다면 2시간 후 들어갔을 때 점액이 발견되었던 층으로 가서 자취가 이어지는 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미라처럼 메마른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본인의 성별에 관계 상관없이 모텔 내에서 수음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 절대 금합니다. 데스크에 배치된 전화 중 분홍색 전화기가 울린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 전화기에는 전력 코드도 전화선 코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 피부가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흑발의 여성이 체크인하는 경우 그녀가 우산이나 우비가 없는데도 젖은 부분이 없다면 절대 아무 객실이나 내주지 마십시오. 그녀를 직접 302호로 안내드린 후 그녀가 온다면 열려있을 겁니다. 방 안에 들어간다면 1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안쪽 손잡이를 잠그고 문을 닫으십시오. 이때 절대 문에 귀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비어 보이는 객실을 정리하다가 커다란 피 얼룩이 생긴 침대볼을 발견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분 후 다시 보시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흙탕물이나 정체불명의 끈적한 액체로 범벅이 된 침대볼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방에서 나오시고 해당 객실을 폐쇄하시고 관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은 일주일 동안은 절대 체크인 받지 마십시오. 후드로 모습을 가린 5인조의 여성 이용객들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당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취리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면 이름을 말해줄 필요는 없고 직원의 연락처나 주소지는 개인정보입니다. 당신이 대답을 회피한다면 그녀들은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3층 여자 화장실 반대편에 있는 객실에서 여성 이용객이 상반신만 내밀고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달아나십시오. 해당 위치는 모텔 구조상 평범한 벽이며 그 너머에는 외벽에 부적을 붙여놨을 뿐인 아무것도 없는 허공입니다. 또한 여자 화장실은 1층과 짝수층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리실에서 여성 직원이 당신의 휴대폰으로 어디로 와달라는 등의 요청을 한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십시오. 관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휴대폰에 직접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이며 관리실에서는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4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 무조건 그 내용을 반대로 하십시오. 절대로 4번 항목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서로 믿지 말래. 원래는 이제 웅크리고 눈 감고 귀 막고 맴 하고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면은 안 나와.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원하는 층이 안 나와. 귀 막고 눈 감고 웅크려서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14번이 맞아. 왜냐면 하기 싫어. CCTV에서 어떤 여성이 객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보더라도 구하러 들어가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마시고 해당 구역 CCTV를 오프 상태로 바꾸십시오. 다른 모텔도 그렇듯이 우리 모텔에는 객실 내부를 찍고 있는 CCTV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거네요.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에 있는 요괴 여관이네. 요괴 여관. 요괴들이 이용하네. 요괴 여관에 인간이 알바를 하니까 골치 아픈 거야. 1번 봐봐. 요괴야. 이 안에 마스터키가 없는데 항상 닫혀있는데 열려있을 때가 있어. 그때는 아까 그 무슨 어떤 여자 손님 왔을 때야. 근데 우비가 없는데도 젖은 부분이 없어. 그럼 뭐야? 몸 자체가 물로 이루어진 거죠. 얘가 비를 맞아도 축축하지가 않아. 아니면 물을 빨아들여. 엄청 건조해서 물을 맞아도 흡수를 해가지고 뽀송뽀송해. 그래서 그녀를 안내해주고 문을 잠그면 되는데 문이 열려있을 때가 있어. 왜 열려있을까? 맨 아래까지 보라고? 맨 아래 뭔데? 이게 야설이래요. 이게 왜 야설이야? 야한가 이게? 뱀이 쉿 이게 나폴리탄이야? 재밌을 거라며. 원조가 낫다. 원조가 나. 바다거북이까지가 좋았다. 깔끔하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재밌는 거 하나만 추천해 주실래요? 나폴리탄. 일본집 설계도? 어떤 집의 평면도다.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열고 이게 왜 있지? 아 여기를 뭐 쓰려고? 여기를 들어가려면 이 방을 거쳐야 돼. 아 이게 있어. 수수께끼 공간. 문도 안 달려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열지 마. 밥 먹어야 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에다가 밥이 있어. 부시지 마. 열 거면 공복에 열어. 설계사한테 물어봤어. 왜 있나? 의도적으로 해놨습니다. 2장의 벽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없는 건데 이게 붙은 거야. 이것만 없으면 수수께끼 공간도 없어지고 부엌도 더 넓어질 거야.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죠. 굳이 이걸 만들었다는 건 왜 만들었을까요? 거실 쪽에 하면은 옷장으로 쓸 수 있고 부엌 쪽에 하면 식기장으로 쓸 수 있어. 2층의 구조입니다. 아이방. 이거 거쳐서 가는 거 이상하잖아. 그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여기를 가려면은 꼭 여기로 가야 돼. 여기만. 이게 나는 그거를 느꼈어. 사파리 할 때 문이 2개잖아. 그치? 동물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게. 혹시라도 이게 열려 있어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기를 잠그고 들어가고 나갈 때도 여기를 닫고 잠그고 이렇게 잠그고 이중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
엄청 우회해야 돼. 그 말은 뭐야? 여기서 아이방에서 계단으로 가려면 엄청 꼬여 있다는 거야. 탈출이 힘들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 계단에서 아이방을 뚫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 그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창문이 하나도 없네요. 가운데 있는 방이라 에어컨 설치하기도 힘들 거고 생활 환경이 좋지 않겠죠. 이 화장실은 아이만 갈 수 있어. 아이방에서만.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침실을 거쳐야 돼. 샤워실은 지만 써. 침실에서 탈의실이 보여. 여기 문이 없어. 그리고 욕실하고 샤워실 따로 있어. 샤워만 해야 돼. 근데 보여야 돼. 그러니까 샤워는 뭐야? 욕실은 제대로 씻는 거고 샤워는 간단하게 씻는 거잖아. 여기서 뭔가가 행해지고 몰래 씻으면 안 돼. 보이는 데서 씻어야 돼. 왜냐? 창문이 있잖아. 뭔가 여기서 도주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곳에서 씻어야 된다. 근데 여기도 창문이 있는데? 아, 여기가 겹쳐. 연결하는 것처럼. 여기가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수수께끼의 공간은 비밀 통로가 아닐까요? 여기서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쓱 가서 이렇게 나간다. 다시 올라온다. 욕실로. 수납장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봉을 타고 쑥 내려와. 이 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욕실로 갈 수가 있어. 2층 욕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하이킥이냐고. 그치,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어진다는 거죠. 아이방에서 욕실로. 근데 왜 굳이 욕실에다가, 욕실을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 1층 침실은 누가 써? 손님 침실이지 않을까요? 또 사례를 해. 이 집에 부부가 살고 있고 아이방에 아이가 있고, 근데 손님을 초대해. 침실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쵸? 1층에 손님을 초대해. 오늘 밤은 묵고 가세요. 남는 침실도 있으니까요. 욕조에 더운 물도 받아놨다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욕실로 가. 화장실을 1층 쓰고 욕실은 2층으로 가. 아이방에서 얘야 손님 왔다. 그래서 욕실로 올라가. 욕실로 올라가서 손님이 씻고 있는데 뭐야 씨발 깜짝이야 김 사장이 보냈어. 그리고 찹쌀로 만든 칼은 욕실 여기다 버리고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완전 범죄. 날부치를 손님 등에 꽂는다. 망상이야 이건. 그냥 비무장 상태에서 축기까지 돌고 있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지처 못하겠죠. 날부치 몇 번이나 하는 건 맞아. 김 사장이 보냈어. 그래서 찹쌀소스를 쑤셔 넣으면 피가 엄청 많이 흘러요. 그럼 사망. 일이 무사히 끝났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들이 다 여기로 가서 사라져. 행방불명이 돼. 그럼 여기부터 조사하지 않아? 여기서 계속 죽으면은 여기만 가면 연락이 끊겨요. 선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반을 또 이렇게 보면은 1층 창고랑 또 연결돼 있어. 그럼 창고로 또 임포스터야? 벤트가 몇 개야? 개구멍을 통해서 시체를 옮겨요. 야 씨. 욕실에서 김 사장이 보냈어. 으차. 어깨 맨 채로 한 손으로 다시 또 벤트 이쪽 창고 쪽으로. 그러니까 아이 방이라고는 돼 있는데 아이가 안 살 수가 있는 거지. 개구멍이 너무 작아 어린애 몸에 들어가잖아요. 얘가 작아서. 그럼 아이가 뮤턴트인데? 아마 내가 끝까지 안 내려면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뭐 과학자 부부가 살았어. 슈퍼 병사 혈청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원금을 너무 안 해줘. 지원자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식에게 그거를 실험을 해. 보통 이런 나폴리탄 사람들이 뭔가 인간미가 없잖아. 실험을 해. 근데 애가 슈퍼 솔저가 됐는데 문제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손님을 모셔서 아이를 시켜가지고 죽인 다음에 인육을 비축을 해서 계속 키우는 거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이게 딱 맞지 않나? 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땐 그래요. 처음에는 시도해봤겠죠. 인육은 안 되니까 얘야 고기 먹어라. 런천 미트 햄이랑 해서 막 먹는데 퇴 해서 딱 맞았어. 근데 참아. 아이가 개쎄서 뭘 원해? 알았어. 오케이. 인육.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길다. 나는 2장의 배치도를 돌돌 말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 미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이 사람이 그거네요. 요거는 좀 재밌다. 그죠? 우리도 안 왔어요? 현재 집안에 손님 경보. 자다가 애가 자다가 불 번쩍 뜨더니 척척척척 손님이 씻고 있는데 덜컹. 뭐야 깜짝이야. 자 아이야 타짜 봤지? 설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거야. 플레이어는 2할만 먹어. 원래 정마담이 설계하고 다 먹잖아. 호구를 터는 건 쉬워. 근데 호구를 안 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타짜에 나오는 거야. 애기야 너 2%만 먹어. 그러면 애기가 100% 먹는 거야.